안녕하십니까. KKMD 방송을 제작 진행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해외 밀리터리 전문 사이트 defense.pk 포럼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토픽이 올라옵니다. South Korea could sell 72 K2 main battle tanks to Oman. 대한민국이 오만에 72대의 K2를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는데요. 많은 해외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이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우리나라의 K2 블랙팬서, 우리나라 말로는 K2 흑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먼저 defense.pk 사이트를 소개하면 파키스탄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밀리터리 사이트입니다. 가입 절차를 살펴보니 파키스탄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는 곳이고, 실제로 댓글들을 살펴보면 파키스탄 국적이 아닌 사람들도 가끔 보입니다. 파키스탄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와 오랜 앙숙 관계이다 보니 군사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주적인 인도가 점점 커지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첨단 군사국가로 나아가고 있는데 반해 이렇다 할 경제력이 없는 파키스탄은 점점 인도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파키스탄은 인도를 견제하는 중국의 후원을 받고 있고, 실제로 무기들 중에 중국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FA-50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JF-17도 그렇고, 파키스탄 육군이 주력으로 쓰고 있는 2.5세대 전차인 R-자랄 전차 총 1000대 보유와 85식 전차 2150대 보유, 그리고 3세대 전차로 분류되는 R-칼리드 전차 300대 보유가 모두 중국제입니다. 먼저 포럼에 올라온 기고문 내용을 번역해서 알려드리고 그 기고문에 대한 반응들을 보기 좋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려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키스탄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긴 하지만요. 따라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파키스탄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이슬람 국가인 터키가 우리나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만든 알타이에 애정이 가는 모양입니다. 심지어 어떤 네티즌이 알타이가 K2보다도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전차라고 이야기하다가 K2가 어떻게 더 우수한지를 설명하는 다른 네티즌과 거친 설전을 벌이는데요. 보는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그럼 기고문 내용부터 번역합니다. 기고문과 댓글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사견은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사람들의 댓글이다 보니 부연 설명이 필요한 곳이 많아서 그런 곳에는 역주로 부연 설명을 붙였습니다. 펄스 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체인 현대로템은 오만의 K2 블랙팬서 주력 전차를 76대 판매할 수 있으며 최대 판매 금액은 8억 4,660만 달러, 한화 9,603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다. K2 블랙팬서의 사막 버전은 2018년 9월에 DX 코리아 디펜스 엑스비션에서 현대로템에 의해 공개되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2018년 7월 현대로템은 오만에서 K2 블랙팬서 주력 전투 탱크의 업그레이드형 사막 버전을 시범 테스트했다. 업그레이드된 K2는 주변의 환경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모래 색깔로 위장했으며 회전 포탑 위의 사격수를 위해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그늘을 갖추고 있다. K2 주력 전차 탱크의 회전 포탑 오른쪽에는 팬이 장착된 새로운 에어컨 시스템이 장비되어 있다. 대한민국 현대로템은 매우 덥고 먼지가 많은 사막 환경에 제대로 탱크를 적응시키기 위해 몇 달 동안이나 노력을 했고, 그 결과 K2의 사막 버전을 개발했으며 특히 엔진을 시키기 위한 배기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오만 정부는 76대의 주력 전차를 인수하기 위한 입찰을 시작했으며 2019년 2분기에 공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오만 육군은 영국제 챌린저2와 미국 M60A1, M60A3를 사용하고 있다. K2 블랙팬서는 대한민국 방산업체인 현대로템이 한국에서 설계, 개발 및 생산한 차세대 주력 전투 탱크이다. K2 주력 전차는 2009년 10월 서울의 국방전시관 ADX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다. K2 블랙팬서의 주 무장은 대한민국이 라이센스로 제작하는 독일제 라인메탈 120mm L55 활강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활강포에는 K2 주력 전차가 고르지 않은 지면 위에서 움직일 때에도 포탄을 장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자동 포탄 장전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K2 블랙팬서의 장갑은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재질의 복합 장갑과
폭발성 반응 장갑 블록을 사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 ADS로 구성되어 있다. K2 블랙팬서는 운전수, 전차장 및 포수를 포함하여 3명의 탑승 인원이 필요하다. K2 블랙팬서는 지상도로에서 최대 주행속도 시속 70km로 주행할 수 있으며 오프로드 상태에서는 최고 시속 48km의 주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K2 블랙팬서는 7초 이내에 시속 0km에서 시속 32km까지 가속할 수 있다. K2 블랙팬서에는 전통적인 레이저 거리 측정기 및 측풍 감지기와 함께 회전 포탑의 정면호에 배치된 밀리미터파 레이더 시스템에 연결된 최신 화기 통제 시스템 FCS가 장착되어 있다. 이 화기 통제 시스템은 열 감지 광학 시스템을 사용하여 최대 9.8km 이내 범위의 특정 목표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조준 모드가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Defense.pk 포럼에 올라와 있는 기고문 내용입니다. 이 기고문에 대한 해외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반응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반응 1. 오만이 K2를 구매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댓글들입니다. 오만을 공격할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1인당 유류 생산량을 무시한다면 석유 매장량도 많지 않은데 말이지. 오만은 K2 블랙팬서 76대를 구매할 금액으로 4배 더 많은 보병 수송 장갑차 APCS나 보병 전투 장갑차 IFVS를 구매하는데 집중 투자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오만 육군은 더 많고 더 빠른 병력 이동 수단을 얻을 수 있었을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만은 적국이 없는 나라야. 현재 오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반응 1에 대한 댓글 1. 나도 네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100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중요한 이웃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잊었구나. 파키스탄 역시 그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따라서 K2 같은 강력한 최신형 주력 전차를 구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물론 오만 사람들이 예멘이나 예멘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예멘은 북예멘이 남예멘을 흡수 통일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후원을 받는 수니파인 북예멘 정부군과 이란의 후원을 받는 시아파 남예멘 후티족과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종교적 대리전이 예멘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오만에도 1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몰려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예멘 난민들이 왔었죠. 오만도 수니파로서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 종교적으로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반응 1에 대한 댓글 2. 오만의 K2 구입 결정은 군사적으로 타당한 주력 전차 교체 결정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76대의 탱크로 방어전을 한다는 것은 무리지. 탱크로 하는 게임은 언제나 탱크의 숫자, 포메이션 및 전술에 관한 것이 전부거든. 예멘 남부의 반정부군인 후티족은 기갑사단 또는 기갑전력이라고 부를 만한 전력이 없어. 그들은 겨우 조잡한 로켓탄과 자동 대공탄, AK 및 RPG가 있을 뿐이야. 그러니 오만이 72대 K2를 구입하기로 한 결정은 결국 예멘의 반정부군인 시아파 후티족을 상대하는 데 의미가 있을 거야. 반응 1에 대한 댓글 3. 자유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처음부터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으며 그 누군가가 그들을 공격했을 때 울부짖지 말아야만 한다. 반응 1에 대한 댓글 4. 오만은 되도록 전쟁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약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스위스도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립국을 유지했었지만 영국과 독일의 전투기가 스위스 영공을 침범했을 때 스위스는 독일과 영국으로부터 구입했던 전투기를 사용해서 이 두 나라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지. 오만은 친근하고 무역 중심적인 환경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실적인 국가이며 시민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나라야. 나는 오만의 그런 태도가 절대 걱정이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 반응 2. 대한민국의 기술 이전으로 만들어진 터키의 알타이와 K2 전차 중 어느 쪽이 더 우수한 전차인가에 대한 논쟁이 주 내용인 댓글들입니다. 터키의 알타이는 왜 안 된다는 거야? 오만과 터키 두 나라 모두 이슬람 국가이고 기후와 환경도 더 비슷한데 말이지. 반응 2에 대한 댓글 1. 만약 네가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 적용된 오리지널 K2 블랙팬서를 가질 수 있다면 일부러 카피 알타이를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 반응 2에 대한 댓글 2. K2가 알타이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고? 어떻게 뭐가 더 발전된 부분인지 한번 입증해봐. 반응 2에 대한 댓글 3.
K2에는 유압식 서스펜션, 자동 장전 장치, 더 우수한 주행 성능, 목표물을 조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가 달려있는 최첨단 화기 통제 시스템, 더 뛰어난 장갑팩과 더 나은 엔진이 달려있어 알타이보다 확실히 뛰어난 품질과 신뢰성을 제공한다고. 터키의 알타이 탱크는 K2에서 자동 장전 장치를 제거하고 대신 인간으로 대체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인간 장전수가 한 명 더 탄다는 사실은 기본 프레임 무게의 현격한 증가로 이어져. 왜냐하면 장전수가 타는 공간을 추가적인 장갑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 장갑으로 차지된 공간만큼 하이테크 부품들이 설치될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전차 개발에 있어서 터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K2 파워팩 문제를 거론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사족을 달자면 한국산 엔진과 독일산 변속기로 구성된 파워팩을 가지게 된 이후 오만에서 있었던 주행 테스트에서 독일산 기술을 전수받아 터키 자체 기술로 만든 엔진을 달았던 알타이가 주행 중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반해 K2는 우수한 성적으로 오만 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해외 네티즌들도 이 점을 들어 알타이와 K2의 성능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 2에 대한 댓글 4. K2가 더 나은 추적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고? 이건 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 사람이 육두문자를 썼지만 제가 순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알타이는 자동 장전 장치를 장비하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그 공간은 그냥 비어 있어. 알타이는 미래에 플랫 APS 능동 보호 시스템을 가지게 될 것이고 더 나중에는 아코르를 장착하게 될 거야. 여기서 아코르란 터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알타이보다 더 진보된 전차는 없는 거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너는 알맹이 없는 허튼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 뒤부터 K2냐 알타이냐를 두고 두 사람 간에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반응 2에 대한 댓글 5. 야마! 알타이는 자동 장전 장치가 없고 사람이 탄약을 장전한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되는 거냐? 알타이는 그 어떤 면으로 봐도 K2보다 발전된 부분은 없어. 알타이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 그런데 어떻게 알타이가 더 진보되었다고 주장하는 거니? 네가 알타이에 인간 장전수가 탑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네가 지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 주는 거야. 반응 2에 대한 댓글 6. 이런 젠장, 네가 말하고 있는 허튼 말들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댈 수 있어야만 할 거야. 알타이보다 더 진보한 탱크는 없다니까? K2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 ATGM에 대응할 수 있는 하드킬 보호 장치가 없지만 알타이는 플랫 시스템을 보유하게 될 거야. 내 머릿속의 무식함이 널 시대에 뒤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냐? 물론 알타이의 최초 프로토타입은 자동 장전 장치가 없었지만 첫 번째 배치로 만들어지는 250대의 알타이 탱크에는 자동 장전 장치가 설치될 거라고. 이 말을 들은 상대방 네티즌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립니다. 반응 2에 대한 댓글 7. 알타이 승무원은 4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K2처럼 자동 장전 장치가 장착되면 승무원은 3명으로 줄어들게 돼.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가 장착된 무인 포탑을 갖춘 알타이 T3를 만들려는 계획이 2024년에 있다라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건 아직 계획일 뿐이지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더군다나 터키 군대가 보유하게 될 알타이는 모두 4명의 승무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잖아. 이 친구야. 두뇌 업데이트가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제가 이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을 살펴보다가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터키는 알타이를 만들 때 현대 로템에서 기술 이전을 받으면서 고장의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일부러 자동 장전 장치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타이가 더 우수하다는 이유 중 하나로 미래 알타이가 자동 장전 장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하네요. 참고 자료 주소는 이쪽으로 가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 3. 알타이도 오만에서의 성능 테스트에 관여를 했었지. K2와 알타이 중 어떤 탱크가 그들의 요구 조건에 맞는지는 오만이 결정할 문제이고. 반응 4. 오만은 예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아마도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 반응 5. 오만이 왜 K2를 구매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적이란 그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오만이 아랍 나토에 참가하기 위해 K2를 산다는 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오만인들은 이라크나 다른 나라를 공격할 경우 필요한 탱크를 찾고 있는 거야. K2 블랙팬서는 기능 면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는 주력 전차 MTV지. 최소한으로 봐도 상위 3, 4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차야. 아랍 나토란 미국의 주도하에 시아파인 이란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려고 하는 군사 동맹체입니다. 수니파의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의 군사 강국 이집트를 주축으로 한 동맹체이죠. 메사라고도 불립니다. 반응 6. 사실 오만보다 파키스탄이 이 전차가 더 필요해. 파키스탄 육군은 2.5세대 전차인 중국 타입 59 탱크를 그대로 받아들인 알자라 탱크와 3세대 전차인 중국 MTB 2000의 변형 형태인 알칼리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2 표는 4세대 전차라고 불릴 정도의 성능이니 파키스탄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봤을 땐 충분히 탐이 날 수 있죠. 이상이 기고문과 그에 달린 댓글 내용들을 관련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나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보시기에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기고문에 무려 31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해외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는 점입니다. 댓글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은 기고문도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2019년 3월 19일에 새로운 K2 관련 기고문이 또 올라옵니다. 바로 중동 수니파의 영주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의 K2를 구매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K2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차기 주력 탱크의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는 소식을 전하는 기고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4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